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9일 목요일 밤 9시입니다. 제가 어젯밤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어제도 하락 마감했죠. 코스피 코스닥이요. 요 음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음봉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FOMC 회의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뭐 약간 좀 깜짝 하락을 한 거다라고 본다. 저는 이게 약간 깜짝 하락한 거라고 본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봉에, 이 하락에 진위를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FOMC 회의가 결과가 나왔는데 별다른 특별한 내용 없었고 시장은 약간 실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했죠. 그러니까 오늘 한국 시장 분위기는 안 좋게 출발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4월 28일 날 나왔던 이 장대 음봉에 대한 진위를, 이 장대 음봉이 진짜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오늘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날입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429.45가 여기죠. 429.45가 요 자리인데 결과적으로 요 자리를 이번에 뭐 굳히기 들어간 겁니다. 굳히기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굳히기냐?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인 한 번 돌파한 착 시도했는데 붕괴됐죠. 두 번째 올라갔는데 붕괴됐죠. 고점 낮아졌죠.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붕괴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래일제 테스트에서 이 자리를 다졌죠. 심지어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약간 저도 아리까리 했습니다. 오후까지. 왜냐면 그래도 상승 중이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429.45에서 밀릴 수 있어요. 밀렸지만 만약에 이제 오늘 상승 마감했더라면 그 밀린 것이 분위기가, 그 밀린 것에 대한 신뢰도를 또 좀 의심을 해봐야 될 수 있었는데 오늘 뭐 깔끔하죠. 오늘 깔끔하게 하락 마감까지 해줬으니까 이쯤 됐으면 429.45는 이제 정말 무거운 저항이 됐다. 이제 이거는 당분간 넘기 힘들 거야 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런 모습이 나왔고요. 어쨌든 지금이 사실 뭔가 힘주고 볼만한 때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러죠. 곧버스 막 여기서 막 잡으려고 여러분들 애쓰시는 것도 좋은데 이런 데서 그런 거 애쓰시다가 이제 심리적으로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상 진짜 중요한 때가 되면은 이 심리적인 에너지를 다 소진을 해가지고 중요한 자리에서 손가락이 안 나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 노시다가 2040원 돌파한 짝 하면 확실한 자리에서 돌파한 짝 또한 2, 3거래일 정도 한 거 확인하고 들어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저는 굉장히 힘을 주고 보고 있었긴 했습니다. 왜냐 249.45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오늘까지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오늘까지 좀 힘을 주고 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5분봉인데요. 오늘 어디서 이제 결정이 된 거냐면 대략적으로 이제 저는 2시 초반에 결정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잠 초반에 들었다 놨다 했죠. FOMC 회의를 재료로 해서 뜬금없이 미국 하락 마감했는데 지 혼자 갭상승하더니 429.45를 테스트했고 그 다음 쭉 밀렸다가 사람 들었다 놨다 하고 그죠? 5분봉이니까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11시 40분 12시 정도 되네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약간 이거 429.45를 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솔직히 이때까지도 잘 모르겠었어요. 왜냐 상승 중이었기도 하고 애매했었어 가지고 모르겠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었거든요. 여기서 저점 이렇게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 지켜보다가 5분봉 놓고 오래간만에 지켜보다가 얘가 고점이 슬슬 낮아지고 여기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 약간 좀 개인적으로 좀 확신을 좀 하긴 했습니다. 2시 좀 넘어가는 요 타이밍에 붕괴시키길래 이거 오늘 시장 분위기 아래쪽으로 가는구나 라고 이제 여기쯤 개인적으로 좀 확신을 하면서 시장을 봤습니다. 여기 붕괴시키는 순간 429.45는 이제 넘기 어려운 라인이 되겠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대로 어쨌든 장 마감 요렇게 됐다라는 이야기, 약간 사족이었습니다. 분봉을 저는 그렇게 봤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본 거고요. 오늘 이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옵션 시장에도 무슨 변화가 생겼겠죠. 옵션 시장 보시면 풋옵션이 어떻게 됐습니까? 4월 14일 날에 만들어놨던 종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돌파한 착 했죠. 돌파한 착 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라인이 붕괴될 수 있어요. 붕괴될 수 있는데
빨리 올라오면 괜찮아요. 빨리 올라오면 붕괴됐더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정도면 빨리 올라왔다고 볼 수 있고, 심지어 2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좀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긴 양봉을 보여주면서 상승마감해서 2거래일 연속으로 이 중요한 라인을 돌파한 착 해줬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거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풋옵션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거는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물론 해외장에서 별일 없을 경우, 이제 해외장에서 특별한 일 없으면 한국은 이제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라인이 중요한 라인이었는데 이 자리를 2거래일 연속 돌파한 착 했으니까 이 아랫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언더슈팅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죠? 이런 점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오늘 이와 관련해서 변동성 지수도 살짝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이런 가능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수가 상승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었다고요. 그죠? 한동안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콜옵션이 추세를 얼마 전에 죽였는데, 추세를 죽이기 전에는 얘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하면서 같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갈, 지수 폭등의 가능성도 남아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옛날 평상시와 같은 그런 정상적인 상황이 됐죠. 정상적인 상황은 뭐예요? 정상적인 상황은 지수가 하락할 때 변동성 지수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변동성 지수와 지수의 모습을 계속 봤는데, 변동성 지수의 상승과 지수의 상승이 동반될 때는 이거는 엄청난 오버슈팅이라는 걸 우리 같이 배웠지 않습니까? 보면서. 지난 거의 1년 가까이를 보면서. 근데 이거는 솔직히 비정상이잖아요. 이거 약간 비정상적인 상승이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고, 비정상이라기보단 잘 없죠. 그죠? 열에 한 번 정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일이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뭐 비정상의 범주에 가깝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그런 표현을 좀 드리는 거고, 원래 정상은 뭐예요? 정상은 지수 하락하면은 변동성 지수 상승하는 게 정상적인,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게 그렇죠. 열에 9분 이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일반적인 시장으로 좀 돌아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변동성 지수의 움직임이 풋옵션의 움직임과 약간 좀 비슷해지고 있는 듯한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풋옵션을 왕창 죽여놨고, 지금 변동성 지수가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거는 풋옵션이 안 죽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요즘 시장을 보고 있으면 미국 변동성 지수도 그렇고 한국 변동성 지수도 그렇고, 이게 대부분 이렇습니다. 대부분 이 변동성 지수들이 조금씩 살아나려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가 물론 뭐 내일 살아날지 뭐 모레 살아날지 어쩔지는 뭐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근데 뭐 조만간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하다. 뭐 일단 이런 이야기를 뭐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여요. 이제는 예전과 같지는 않죠. 예전과 같이 이게 올라가면은 지수가 폭등할지 폭락할지 알 수가 없다가 아니고, 이제는 그나마 좀 정상적인 상황이 됐으니까 얘가 올라가면 이제 지수가 폭락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겠죠. 지금 괜히 폭락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겁먹으라고 폭락 얘기한 게 아니고, 기대를 가지라고 폭락 이야기한 게 아니고, 변동성 지수가 무려 18 부근에서 17, 18 부근에서 거의 2주 가까이 모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터져 나올 수 있다. 얘가 터져 나오면은 지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와장창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폭락이라는 이야기를 일단 꺼내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지금 어쨌든 제가 뭐 지수를 보면서, 옵션을 보면서, 그래서 변동성을 보니까 폭락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하여튼 이 모든 상황에 앞서서 딱 두 가지 단서가 지금 뭔가 마음에 걸리긴 걸립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은 너무 헷갈리긴 해요. 저를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주식시장 자체는 이거를 보면은 폭락을 준비하고 있긴 해요. 폭락을 준비하고 있긴 한데, 코스피는. 근데 문제는 오늘 반응을 보면, 오늘 아시아장 보면은 그 해외 시장은 또 다 올라서 마감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 상승 마감했고, 어딨지?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면 여기 보시면 뭐 일본 상승 마감, 호주 상승 마감, 뭐 중국 상승 마감, 뭐 타이완 상승 마감, 뭐 한국만 빠졌어요. 한국만. 그러니까 지금 한국만 이상하게 약해요. 이게 좀 약간 좀 걸리긴 합니다. 이게 마음에 걸리는 첫 번째 거 하나고요.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이겁니다. 환율이 원화가 너무 강해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강하게 빠진다고? 사실 그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좀 이제 그죠? 계속 원화가 강세인데 시장이 막 폭락을 하긴 어려울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점들, 이거 두 가지가 지금 약간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물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지지와 저항 이겠거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무너질 준비는 다 해놓고 나서 그런 단서들이 조금 갸우뚱하다. 오늘 그러니까 중국, 일본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시면 안 그래도 낮부터 제가 계속 헷갈렸던 게 이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미국 선물이 강해요. 미국 이거 나스닥 선물인데 하루 종일 나스닥 선물이 한 1%대 상승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스피는 오늘 꾸역꾸역 하락 마감을 하더라고요. 코스닥하고 둘 다.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어느 장단에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줘야 되나 개인적으로 좀 머릿속이 좀 복잡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마음이 복잡할 땐 뭐다, 풋옵션 살아났다, 429.45를 못 넘고 하락 마감했다, 뭐 이런 거에만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는 제일 단순한 게 낫지 않겠냐, 일단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해외장이 오르고 원화가 강세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쏠리려고 하고 있고 풋옵션 살아나려고 하고 있다 라는 게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고, 예, 그리고 그 어제도 이런 말씀 드렸죠. 뭐 이렇게 고점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 422라는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렸죠. 뭐 이런 이런 점 정도까지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20이 붕괴되면 뭐다? 2040원 돌파 한착 하는 거다. 고버스 이런 이야기 드리면서 다른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이야기는 대충 다 봤고요. 코스피 선물 이야기는 다 했고,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어쨌든 좀 조심해야겠죠. 아마 지수가 변동성이 터져 나오면은 삼성전자도 아마 중요한 라인을 깨겠죠. 어디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여기 대충 81,100원, 120원 요 정도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지금 중요하죠. 왜 중요하다? 저점이었으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대충 삼각 수렴형 나오고 있는데 딱 봐도 삼각 수렴형 끝자리에 와 있고, 이거 톡 붕괴되면 어떻게 된다? 이거 톡 붕괴되면은 와장창 할 수 있다라는 거. 왜 와장창일까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지지선들이 별로 그러니까 밑에 발판 없이 그냥 너무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밑에 다음번에 하락할 때는 딱히 그렇게 받쳐줄 만한 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뭐 여기 정도, 뭐 82,000원, 83,000원대 하나, 뭐 67,000원, 66,500원 이 정도 때 하나, 뭐 또 그리고 저 밑에 또 하나 있긴 한데, 아무튼 이게 그 지지선들의 간격이 굉장히 멀어요. 왜 뭘까요? 11월달, 12월달에 매물을 소화하면서 천천히 오른 게 아니고 신고가다, 신난다 하면서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 자리는 별로 지지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붕괴되면, 이 자리가 붕괴되면은 굉장히 많이 자빠질 수 있다 가능성 말씀드리고, 꼭 붕괴된다가 아니에요. 아직 몰라요. 그죠? 삼성전자 삼각 수렴형이니까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또 위쪽에 저항이 많기 때문에 또 지지부진할 거고, 붕괴시키면 아래쪽으로 시원할 거고요.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이거 붕괴시키면 왜 터져 나올 수 있냐면, 보시면은 지난 거의 4개월이죠. 예. 올해 내내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모아왔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은 뭐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 정도 비유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싸하다, 그리고 옵션들 모양이 싸하다, 변동성 지수가 싸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드렸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오늘 하여튼 뭐 왜 이리 약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약합니다. 그죠? 하여튼 약해서 뭐 계속 자빠져 내려가고 있다. 코스닥 선물 기준으로 1432여기죠? 1430이 중요한 자리고 1400도 중요한 자리인데, 아무튼 이 자리가 거의 한 달 내내 여기서 개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얼마나 치열한 격전지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는 솔직히 이렇게 한 번에 스무스하게 이 자리를 막 확 어떻게 해버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모르죠. 만약에 이렇게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개겼던 자리를 확 붕괴시킨다면은 정말 강한 매도세가 등장해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넥라인을 오늘 턱걸이 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대충 넥라인은 14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1402니까
물론 장중에 1400 깨기도 했었는데 코스닥 150 선물 기준으로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솔직히 여기서 반등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여기서 조금 더 옆으로 기어가도 이상하지 않고 이 라인들 기준으로 해서 또 한 일주일 싸워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일단 아래쪽으로 계속 무게 중심은 쏠리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는 아무튼 아주 중요한 자리로서 무슨 일이 생길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 아주 강한 힘이 작용하면 곧바로 스트레이트로 붕괴시킬 거고, 아니면 솔직히 여기서 반등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라인이죠, 그죠? 너무 오랫동안 싸웠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여튼 아주 힘이 많이 응집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1400이란 자리를 강하게 붕괴시키면은 코스닥 시장은 정말 모양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정도는 드릴게요. 왜? 고점이 낮아지니까. 고점 낮아지고 넥라인 재차 붕괴시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저점 요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겠거니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 저번부터 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야, 셀트리온이 241선을 이렇게 강하게 붕괴시키고 있는데, 회색선입니다. 241선을 이렇게 강하게 붕괴시키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의 제약,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241선 살짝 깬 정도다. 셀트리온 본주가 대장인데 이 친구하고 셀트리온하고 얘네하고 키 맞추기 들어가면은 코스닥 시장 정말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드렸었죠. 제약업종 지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제약업종 지수는 여기 지난 한 달 동안 싸웠던 격전지가 아직 한참 동안 더 빠져도 거의 뭐 10%가량 지수가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이 밑에 특별한 지지선은 없는데, 근데 제약업종 지수가 지금 여기 위에 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150 지수는 넥라인을 지금 오늘 터치를 해버렸으니 코스닥 시장 분위기는 좀 생각보다 금방 식어버릴 가능성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주변 분위기, 주변 상황은 좀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시장이나 환율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걸 별로 원하지는 않는 분위기예요. 그러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지와 저항, 잘 모르겠으면 지지와 저항을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국 시장 이야기는 뭐 여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그래요. 오늘 그 분위기 보시면은 그렇게 됐다. 중국, 뭐 일본 이렇게 아시아 증시 다 상승하는 가운데 보시면 오늘 코스피하고 이거 뭐예요? 파키스탄인가요? 그죠? 이런 나라만 빠졌다. 어쨌든 정말 신기하긴 하다라는 거. 근데 아무튼 해외 시장이 오르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지금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간에 중요한 라인을,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1월 달에 나왔던 고점이 여기였고, 이번에 이제 쭉 나왔다. 이번에 올라가고 여기 어딘가 고점을 만들었죠. 근데 지금 요렇게 추세선이 이 추세선이 이제 확정이 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다? 429.45 붕괴시켰고, 코스닥 시장은 1470이었죠, 이 자리가. 1470. 이 자리가 강하게 다 붕괴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제 이 추세선은 이제 좀 아주 강력한 선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얘가 이번에 고점이 낮아졌다면 어떻게 되겠다? 이거 하락 추세선 이렇게 꺼보면 다음번에 여기 어딘가까지 내려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요. 그리고 저기 어딘가 또 고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뭐 삼산 다중천장형 모양이 또 나오지 않겠냐.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 될지는 하여튼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4월 말인데 언제부터지? 5월 3일부터죠. 예, 다음 달 3일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공매도를 재개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공매도란 이슈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5월 달부터 공매도가 시작된다. 공매도 시작을 앞두고 일단 현재 시장은 선제적으로 좀 빠지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뭐 아무튼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다 봐야겠죠. 오늘도 뭐 달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거 체크할 건데,
이 하여튼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자마자는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좀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냥 애매하게 반응을 보였잖아요. 사실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인가에도 그랬어요. FOMC 회의 당일날은 반응이 이상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그 다음날 뭔가 폭등을 하거나 폭락을 하거나 이런 반응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요즘은 FOMC 당일날 반응 안 하는 게 트렌드인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오늘 지금 겁나게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한국 시장은 뭔가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있긴 한데,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줘야 되는지, 다만 헷갈릴 땐 지지와 저항을 참고하자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기술적으로 드릴 이야기는 없지만, 그죠? 아침에 말씀드렸죠. 지금 뭐 3거래일 동안 비리비리 했는데, 최소한 이 라인을 또 깨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기술적 이야기 하는 게 솔직히 그다지 뭐 어떤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딘가 멈춰야 되고 어딘가 붕괴시켜야지 뭐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분간 일단 미국은 쳐다보고 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보니까 윈도우 드레싱 빨로 뭐 4월 말까지는 미국은 계속 강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일단 나오고 있고, 오늘 하여튼 그리고 그 미국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강하고 달러도 엄청나게 약해요. 지금 이제 이런 게 지금 현재 흐름입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세선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어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반등한다는 신호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웃기는 거는 이제 금리가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 요즘 시장의 제일 핫한 이슈는 금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금리가 가장 핫해요. 뭐 달러 약세냐 달러 강세냐,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제 그 금융시장의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겠습니까? 환율하고 금리죠. 환율하고 금리인데 지금은 어쨌든 환율보다 금리가 조금 더 시장에서 훨씬 중요하게, 금리가 환율보다 요즘은 훨씬 중요하게 대접받고 있는, 좀 훨씬 더 얘가 관심을 받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무튼 얘가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달러도 조만간 금리가 됐고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오늘 밤에 잘 봐야 되겠죠. 1.625를 이렇게 진짜 돌파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9시 22분 현재로서는 1.66까지 해서 굉장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긴 한데 내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봐야 되겠죠. 내일 아침에도 저 모습일지. 내일 아침에 이 모습이면 뭐겠어요. 1.625 돌파 한착 한 꼴이 되고 다시 한번 금리에 대한 어떤 시장의 불안감이 제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이는 독특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보통 이 정도로 올라가면 나스닥이 특히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은 뭔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이 둘 다 지금 강하게 일단 프리마켓에서 상승 중이다 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1.625 돌파 한착하는지 잘 보시고,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4월 달에는 이런 흐름이었으니까 5월 달에는 혹시 이런 흐름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일단 한번 던져보자고요. 근데 일단 뭐 올라는 오고 있네요. 이게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보시고,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죠. 이거 어젯밤에 파월 의장이 결과적으로 뭐 경제가 뭐 강하다라는 표현을 어젯밤에 썼지 않습니까? 예전 FOMC하고 달라진 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게 이렇게, 아마 거기에 대한 반응을 지금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렇게 마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반응이 좀 이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제 주식시장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식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고 달러 떨어지고 어제가 좀 이상했던 것 같고, 이게 진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왜 오르겠습니까? 그죠? 여기 보시면 요즘 원자재라든가 이런 거 장난 아니죠. 이런 것도 인플레이션에 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정도로 좀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원자재가 안 오르는 게 없다 나와 있죠. 다 우상향이죠. 이런 친구들이 금리 상승을 좀 부채질하는 경향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좀 살짝 던져놓고, 오늘 밤 또 하나 보셔야 될 거, 비트코인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오늘 비트코인 중요하냐? 말씀드렸다시피 우측 어깨를 만드는 과정 중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측 어깨를 만들 수도 있는데, 만들 가능성이 있는 때인데,
이런 자리에서 지금 이제 뭐 3거래일째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어딘가가 붕괴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뭐겠어요? 이렇게 추세선을 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이게 완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도 하락 마감을 하고 오늘도 어딜 붕괴시키게 된다라면은 비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측 어깨 완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잘 보자. 어제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도 연속적으로 하락 마감하면서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여기 장대 양봉의 종가 정도. 이 자리를 붕괴시키게 된다면은, 그래서 이 아랫부분으로 내려온다라면은 비트코인은 상당히 좀 치명적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그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요즘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다? 2017년, 18년에 주식시장 고점과 비트코인 고점이 뭐 거의 일치를 했었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든 아니든 현재 비트코인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분위기 메이커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오늘 우측 어깨를 완성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결정될 수도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상승 마감하면 또 고점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락 마감하고 어딘가 붕괴시켜 준다면 요렇게 드디어 우측 어깨를 만들어지고 이런 3중 고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밤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여러분들 변동성 지수는 참 그죠? 한국하고 비슷해요. 미국은 솔직히 이렇게 살짝 좀 요즘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보이긴 하고 있는데, 얘도 쌍바닥 가능성이 있긴 하고, 어쨌든 그죠?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얘도 심상치 않은데, 한국 코스피 지금 한국 변동성 지수는 뭐 더 이렇게 수렴해 갖고 위쪽으로 바로 날아가려고 준비 중이다, 이런 모습 정도 체크만 하세요. 체크만. 하여튼 미국은 아직도 강하고, 미국은 당장 이렇게 변동성이 튀겠다는 모습도 현재로선 보이지 않습니다. UVXY도 지금 지지력 딱히 없어요. 그죠? 딱히 지지력이라고 할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어제 또 붕괴됐기 때문에 지지력이라고 할 만한 자리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참고만 하세요.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라, 이런 이야기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